64번 보겠습니다. 64번 집합 A를 이용해서 B와 C를 알아내 볼게요. 자, X 빼기 Y. 자, X도 원소,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소를 쓸게요. 이렇게 0, 1, 2를. 이것도 0, 1, 2를 씁니다. 연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됐나요? 그래서 먼저 X를 이쪽으로 X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Y라고 합시다. X에서 Y를 뺄게요. 0,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에서 0 빼면 1, 1에서 1 빼면 0, 1에서 마이너스 1, 2 빼기 0, 2, 1,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집합 B는요.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떤 연산을 할까? 자, 여긴 그대로 쓸게요. 지우고 재활용합시다. 여기를. 자, 요번에는 EXY를 합시다. EXY를 할게요. 자, 곱하면 이쪽은 다 0이겠고요. 이쪽도 0이겠죠. 자, 곱하고 EXY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도 4가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2에다가 2까지 곱해서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집합 C가 표현이 되죠. 0, 2, 4, 8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 놓고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 B 빼기 A, C 빼기 A를 구하라. B 차집합 A. 자, 그러면 B에서 B 차집합 A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B 있는 원소 중에서 0, 1, 1 빼면 됩니다. 0, 1, 2 빼면 이렇게만 남죠. 그 다음 C 차집합 A를 해볼게요. C에서 0, 1, 1을 빼면 돼요. 0, 1, 2. 그럼 요거 빠지니까 4, 8만 남죠. 됐나요? 두 개를 합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8을 되겠죠? 요렇게. 자, 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은, 야,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9가 되죠? 9.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볼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A 됐다는 것은 서로 쌩까는 사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로서가 관계예요. B 차집합 A 한 개 또 공집합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서로서도 되지만 자, B에서 A를 뺀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이 그래야지 공집합이 되는데 맞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같거나. 근데 여기서는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돼야 돼. 아, 그럼 B가 뭐여야 됩니까? 공집합이네. 자, 그래 B의 정체가 공집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A가 나오고요. 자, 공집합에서 당연히 A 빼면 공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집합 A는 그대로 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는 원소 U로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U, 원소 5개, 그래서 2의 5제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자, 서로 다른이 되기 때문에 A는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31 이게 됩니다. 만약 A도 공집합이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3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볼게요. 67번은 복잡한데 이게 6이 되도록 B를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된 거. B의 원소가 뭔지를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먼저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4, 5, 6, 7이라는 걸 통해서 반대로 A 교집합 B를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4, 5, 6, 7 빼고 2, 3 이거 2, 3이면 되나요? 1, 4, 5, 6, 7 그렇죠. A 교집합 B가 2, 3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맞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렸을 때 이 벤다이어 그림 그렸을 때 자, A, B가 있고요. 여기 2, 3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해석을 통해서 6이 왜 6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해요. 볼게요. 자, 이 오른쪽부터 계산할게요. 오른쪽부터. 이쪽부터. 자, 그러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B 교집합.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B 차집합 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죠.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됐나요? 자, 그럼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은 자, 그대로 우리가 B 차집합 A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에 해당해요. 자, 지금 부분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볼게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이요. 지금 오른쪽 한 개. 그럼 왼쪽 부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죠? 이거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A 차집합 B 한 부분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만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걸로 할게요. 보라돌이로 할게요. 자, A 차집합 B분이 여기니까 표시한 데서 이거의 여집합이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랑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그럼 교집합이 어딘지 딱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보이죠, 여러분들? 어디신가요? 여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그럼 이 부분에 뭘 원소를 빵 하고 넣어주면 됩니까? 6이라는 원소를 넣어주면 되죠. 6이라는 원소를 이 부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끝나갑니다. 자, 6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놓고서 이제는 우리 계산해 봅시다.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2, 3, 6을 그대로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69번 문항 같은 이 대표형 대칭차집합이죠. 대칭차집합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칭차집합 표현을 이렇게 A, B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로 빼준다. 이렇게 될 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교집합에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얘를 하는데 등목으로 써서 요딱으로 됩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 게 마지막 게 좀 진짜 짜증나는데 우리 좀 외워놓을 때 합교합으로 외워놓으면 좋죠. 합, 교, 합 이렇게 되면 이게 대칭차집합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네 가지 대칭차집합인데 선생님은 계산할 때 가장 편리한 계산은 얘를 이용한다.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면 그대로 대칭차집합이 된다. 이 성질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다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게 가장 연산하기가 편하다. 자, 더한 다음에 겹치는 것만 쏙 빼준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걸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 6, 7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교집합은 1, 3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벤다에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작게 그렸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릴게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저기다가 쭉 그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꺼져라. 이거 지워줄 테니까. 자, 예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전체 집합 U가 그려지고요. A 그리고 B 그리고 됐나요? 자, 그럼 A, B, U. 자, 교집합에 1, 3 때려 넣고요. 자, 5, 6, 7 아까 5, 6, 7 어디입니까? 바깥에 5, 6, 7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 어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괜찮습니다. 1, 3, 5, 6, 7 빼면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1, 4만 남죠. 1, 3, 5, 6, 7 빼면 뭐만 남아요? 2, 4만 남죠. 2, 4가 여기 들어갈 때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돼요. 아무튼 이 두 부분만 알아서 들어가면 되고 그걸 구하는 거가 우리의 저기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죠? 모든 요게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원소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거 2사를 더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번 볼게요. 자, 이거를 해석해 볼게요. A 차집합 B고요. 합집합 B 차집합 A. 아, 이게 대칭 차집합이구나. 대칭 차집합이 2라고 5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1호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B에 뭐가 있습니까? 0일이 있는 거 보고 보니까 그럼 0은 여기에 반드시 없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0이 있겠네? 1이 여기 있겠네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뭐 A에는 5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쪽 2하고 5가 자 2하고 5가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걸 만족해야 돼요. 오케이. 1은 반드시 여기 있고요. 그럼 5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네. 5가 어디 있을까? 5가 어디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5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누가 올까를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또 5가 있을 수도 있죠?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요. 맞나요? 여기도 5가 될 수 있고 어떤 5가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5라고 하면 또 방정식 좀 안 풀리고 좀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2가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빼기 3, a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만약에 뭐 a가 이쪽이 5다, 이쪽이 5다, 이쪽이 5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가 8이 될 수도 있고요. a가 그러면 얘가 그럼 5가 될 수 있고요. a는 얘가 3이 될 수 있습니다. 자, a에 8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a에 8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집합 a는요. 이거 a가 8인 경우 8 넣어봐요. 8. 그럼 5, 8 그죠? a에 8 넣으면 10. 뭐야 이거 0이 교집합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안 돼요. a가 8일 때. 맞죠? 그러면 a가 5일 때 볼까요? a가 5면요 2, 5, 7이 되죠. 안 되네요. 0이 있어야 되는데 a가 그러면 3일 때 a는 3이면요 0이 되네. 0, 3, 5가 되죠. a가 그럼 0, 3, 5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a가 지금 3일 때 했죠? 3을 여기다 대입하면 9 빼기 6 그래서 3이 되네요. 그럼 0, 1, 3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3일 때로 풀려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도 풀 수 있는데 그냥 천천히 그냥 단계별로 해서 했어요. 71번 보면 이게 이 동그랑땡 요거 있죠? 요 표시가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대칭차집합을 계산해 볼게요. 1번. 자, a랑 a 여집합을 대칭차집합을 하면 일단 합쳐요. 합하면 뭐가 되는지 생각해 봐요.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죠. 일단 합치면 맞나요? 거기서 겹치는 부분을 빼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친 거에서 교를 빼는 건데 다시 U가 돼서 정답이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1번은 오케이 됩니다. 2번 할게요. 자, A랑 공집합이랑 대칭차집합을 합니다. 합쳐봅시다. 합치면 A가 되고요. 자, 겹치는 부분 공집합이고요. 뺄게요. A가 돼요. 틀렸죠? 이번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3번 볼게요. 자, 합쳐요. U예요. U. 겹치는 부분이 뭐죠? A죠. 빼면 뭐가 돼요? A 여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맞고요. 4번요. A랑 A 차집합 B랑 합쳐요. 그럼 뭐가 됩니다. 합치면 당연히 A가 되죠. 자, 근데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 겹치는 부분이 A랑 A 차집합 B랑 겹치는 부분이 작은 A 차집합 B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바로 A 교집합 B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A에서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잖아요. A에서 이 부분을 빼면 남는 게 얘지 않습니까? A에서 이 색칠한 부분을 빼는 거니까 그럼 A 교집합 B 때 맞죠? 마지막도 그럼 이건 맞잖아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볼게요. 이거는 이런 연산이래요. 뭐야 이건? 교집합을 하네? 그죠? 교집합하고 합집합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 이게 우리가 대칭차집합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알고 보면 대칭차집합 문제랑 비슷합니다. 자, 볼게요. 교집합은 이 부분이고요.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유명한 대칭차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산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대차의 여집합이다. 대칭차집합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해서 연산을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대칭차집합을 최대한 이용해요. 그 대칭차집합의 성질이 그대로 이용되고요. 대칭차집합도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럼 대칭차집합을 먼저 계산한 후에 여집합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죠? 이게 맞나요? 드모르간 써볼까요? 이거랑 드모르간 A 이거랑 같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돼 있구나. 역삼각형. 자, 그럼 먼저 이거의 대칭 차집합을 먼저 구하고 그거의 여집합을 합시다. 대칭 차를 구하고. 자, A의 여집합이랑요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해보세요. 맞죠? 그럼 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합집합하면 계산이 힘드니까 드모르간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나와요. 자, 거기서 이제 이게 합한 부분이죠. 이게 합한 부분이에요. 뺄 거예요. 누굴 뺄 거냐?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을 뺄 겁니다. 맞죠? 겹치는 부분을 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드물간 써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근데 그냥 한 김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원래 그린 이 모습과 같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모습과 같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칭차집합. 이게 계산한 게 맞죠? 지금 대칭차집합 여집합이니까 이 모습이랑 같냐를 물어본 겁니다. 맞나요? 요거 계산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됩니다. 맞죠? 차집합의 성질까지 이용했어요. 자, 그러면 맞죠? 이 표현하고 A 교집합 B의 같냐를 물어보니까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자, 이 연산에 의미하는 거는요. 연산에 의미하는 거는 뭐 그림 잘 그려보니까 교집합하고요. 합집합이 여집합인데 이거 많이 본 그림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택되지 않은 애를 가만히 봐봐요. 이거 대칭차집합과 관련됐구나. 이 문제는 그러면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칭차집합을 계산하는 게 편하면 그걸 먼저 계산한 후에 그거 여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대칭차집합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맞죠? 이렇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2번은 좀 복잡해 보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그럼 먼저 A랑 자, 공집합이랑 대칭차집합을 먼저 한 후에 여집합을 합시다. 대칭차집합이라는 건 합해서 교를 빼는 거거든요. 자, 합치면요. A랑 공집합을 합치면 A가 되고요. 교집합은 없습니다. 자, 그럼 A가 되죠. 자, 이거가 대칭차집합이고요. 문제는 우거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으로 해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맞죠? 그래서 3번은 뭡니까? 틀렸네요.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먼저 할게요. 5번. 자, A랑 A 여집합이랑 대칭차집합을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집합 합시다. 합할게요. 그럼 전체 집합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 당연히 U가 되죠. 그럼 다시 이제 답은 이게 대칭차집합이니까 대칭차집합 여집합인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4번 볼게요. 4번. 4번은 A랑 대칭차집합을 하면 합치면 A가 되고요. 겹치는 것도 A가 되죠. 빼면요. 공집합이 되죠. 다 반대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에 우리가 여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으로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2번은 계산하기 귀찮은데 2번은 뭐냐면 요거랑 같냐를 물어보는데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여기 똑같은 연산이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역삼각형이니까 계산한 연산 A 연산 B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림 그려서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대입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처음이랑 같아지는지 검사를 해보렴. 요 얘기죠. 이렇게. 자, 자리에 바뀐 거에 딱딱딱딱 바뀌어서 들어갔네요. 자,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많이 귀찮은데 요거 하면요. 드모르간 쓰고요. 집합 드모르간 열심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죠? 처음 모습과 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요거 모습 보이죠? A 합집합 B, A 합집합 순서만 바뀌었지 이 처음 모습과 같죠? 응? 처음 모습과 같잖니. 자,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73번 역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수가 많고요. 복잡합니다. 계산도.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합을 최대한 간단히 합시다. 1과 2라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 A가요. 되나요? 근데 이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집합 P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P는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요, 이 두 개니까 네 개가 나와요.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 나오죠? 요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잘 됐죠? 원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P라고 했잖아요. 이 원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데리고 옵니다. 그럼 원소 자체예요. 이 멱집합은 원소 자체예요. 집합 표시, 이런 표시가 들어가요. 중괄호 표시가. 그러면 이거 갖고 다시 부분 집합을 또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또 4개니까 이렇게 돼서 16개가 나와요. 이거의 부분 집합이.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의 부분 집합 찾을 때는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공집합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1 데리고 또 여기다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얘를 데려와서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 표시들이 겹겹이 많이 쌓이는 현상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0, 1, 2, 3의 0, 1, 2, 3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죠. 이 16개가 원소로 되는 거예요. 원소가 16개입니다. 그럼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16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원소의 개수에다가 2의 거듭 제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74번 볼게요. 74번 많이 복잡할 겁니다. 얘도. 자, 집합 PX가 멱집합이네요. 멱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 X에 뭘 구해야 됩니까? 부분 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 집합 구하는 것 자체부터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자, 얘 부분 집합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자, 한번 천천히 할게요. 자, 일단 공집합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한 개인 3이라는 걸 데리고 올 거고요. 자, 요 표시된 거에 또 집합 표시를 데리고 올 거고요. 맞죠? 맞나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x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8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4개 찾았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3하고 3으로 이렇게 5개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됐죠? 5개. 또 이번에는 3하고 공집합하고 해서 집합 만들고, 자, 3 중괄호 표시된 있는 애랑 공집합 동그랑땡 기호를 해서 집합 표시하고. 됐죠? 빠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뭘 찾으면 되니까 다 집어넣은 자기 자신을 찾으면 되죠.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된 게 지금 누굽니까? 이 자체가, 잘 보세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을 8개를 찾았어요. 8개를 찾았습니다.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을 8개를 찾았어요. 얘가 원소일 뿐이에요. 원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삼지창 표시는, 자, 100% 맞는 거잖아. 여기에 삼지창 표시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삼지창 표시 볼게요. 자, 얘. 자, 여기 있나 볼게요. 자, 공집합으로 된 거 얘죠. 오케이, 맞네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나 볼까요? 자, 2번에 해당하는 여기 있죠. 2번에 해당하는 거 됩니다. 3번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3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원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4번은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원소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얘를 만들 수가 없네요. 지금 만들 수가 없죠. 얘를 만들려면 그냥 홀랑 3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서 집합을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4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요. 누구를 데리고 오시냐? 자, 볼게요. 5번은 얘를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자, 얘를 데리고 왔어요. 원소를. 그리고 너 이제부터 집합으로 만들어서 부분 집합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